아파트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초고층이 아니라 내외부터 자재 및 설계도가 모두 최상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고층, 초고급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크레인이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나라의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조차 이 크레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대통령님, 이재용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께서 네덜란드 ASML 본사를 국빈 방문한 이유입니다. ASML의 새로운 최첨단 장비를 선점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년쯤 전에 저는 이렇게 ASML과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어려운 EUV를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피자 비싸게 팔기라는 비유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집은 피자를 30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에 10,000원씩 팔고 있었기에 수익은 300,000원입니다. 그런데 ASML이 만든 피자는 그 맛이 세계에서도 따라올 곳이 없는 천상계의 맛이라 한 조각에 100,000원인데 더 대단한 점은 300등분해서 팔 수 있어 수익은 3,000,000원입니다. 이는 타사와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러나 더 작은 조각과 더 맛있는 피자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번에 ASML이 개발한 차세대 EUV, 다른 이름으로는 하이-NA가 등장합니다. 하이-NA에서 NA는 개구수로 렌즈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하이-NA는 0.55NA로 기존 EUV의 0.33NA보다 1.67배 더 큰 렌즈를 사용합니다. 큰 렌즈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 더 선명한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레일리의 식을 통해서 이 원리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해상력은 공정상수 곱하기 개구수분의 파장입니다. 해상력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좌변의 R이 2라면 2나노의 틈을 두고 회로를 정밀하게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수는 저희가 이제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쉽게 손댈 수 있는 것은 파장과 개구수예요. 파장은 낮아야 되고 개구수는 커져야 됩니다. 먼저 파장은 이미 기존에 쓰던 브라크립톤이나 브라아르곤을 넘어서 더 짧은 파장의 EUV를 이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이 분모에 NA를 높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렌즈의 크기를 차차차 키웠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크기가 커지니까 장비 크기도 커졌고요. 요만큼 작은 렌즈를 만들기는 쉬운데요. 이만한 렌즈를 가공하기에는 현대 인류의 기술력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이죠. 누가 가능하겠냐? 이거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광고 아니에요. ASML이 했습니다. 이 새로운 EUV의 가격은 기존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약 4천억에서 5천억 원으로 반포자이 160채 정도랑 맞먹는 규모일 거예요. 반포자이가 한 30억 하니까요. ASML은 2026년부터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이 장비 한 대를 손에 쥐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인텔입니다. 인텔은 2025년부터 하이-NA를 통해서 1.8나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파운드리랑 TSMC에 밀렸던 인텔의 요 한방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텔의 CEO 겔싱어가 인텔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방증이겠죠. 그 다음에는 벨기에의 한 연구소가 한 대 가져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대통령과 회장님들이 네덜란드로 간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랑 TSMC 모두 한 2025년에서 2026년쯤 2나노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년에 어떤 기업이 먼저 ASML의 하이-NA를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3나노의 경우에는 각사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삼성 파운드리랑 TSMC의 수율이 한 50에서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정확한 피자 커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목 좋은 자리에 먼저 새로운 피자를 팔아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ASML 하이-NA를 먼저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2나노 이상의 반도체 선점을 위한 전쟁이 될 겁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오버가 아니라 국운을 좌우하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시가 대표적인 사례겠죠. 2000년에 인구수가 18만 명에 불과했던 화성시는 현재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ASML, 현대차가 모두 화성에다가 둥지를 튼 덕분이겠죠. 평균 나이는 38.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부자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세계 7대 부자 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기업들은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경쟁력을 획득하여 모든 국민들의 삶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김기난 삼성전자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혁신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